프롤로그. 영하 10도의 추운 겨울밤, 한 여성이 아파트 주차장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이렇게 남편을 기다립니다. 때로는 3시간, 때로는 그 이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의부중인가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한 여성의 깊은 상처와 그 상처를 이해하려는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긴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일부 끝없는 기다림.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불안해요. 창문 너머로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시선은 항상 창밖을 향합니다. 남편이 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집중이 안 됩니다. 몇 시에 올까? 언제 도착할까?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주차장까지 마중을 나갑니다. 왜 나와 있어? 추운데? 라는 남편의 걱정에도 그녀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불안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지니까요. 남편은 처음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를 의심하는 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건가? 하지만 아내는 말합니다. 당신이 외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해요. 이 말에 남편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답을 찾기 위해 남편은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이부 전문가의 진단, 이것은 의부중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첫 마디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의부중은 망상 장애의 일종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을 틀림없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다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내는 다릅니다. 남편이 외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정말 안 그래요? 근데 왜 내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생기는 걸까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느끼는 5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을 통해 인간은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나갑니다. 너무 불안하지 않으면 무모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적절한 불안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됩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의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아내분은 불안을 의심으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전문가는 계속 말합니다. 남편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불안이 의심이라는 형태로 나오는 것이죠. 아내 본인도 말합니다. 제가 불안해요. 혼자 있으면 너무 불안해요. 스스로 자신의 불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부중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의부중 환자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내는 남편이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불안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3부 과거의 상처답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결혼 생활이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는 날들의 연속이었죠. 그녀는 매일 밤 두려움 속에서 잠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상처는 따로 있었습니다. 외도였습니다. 그것도 그녀에게 직접 증거를 보내는 방식으로 알게 되었죠. 전 남편은 다방 아가씨와 외도를 했고 그 알몸 사진을 아내에게 전송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에 도박 문제까지 더해졌습니다. 폭력, 외도, 도박. 3가지가 그녀의 일상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단순한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이죠. 한 번 깊은 배신을 경험하면 다음 관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봐 극도로 불안해집니다. 이전에 결혼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신뢰를 잃어버리죠. 누구를 믿고 살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믿고 살겠어요? 아내의 이 말 속에는 과거의 모든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지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불안으로, 미래의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것. 그녀는 매일 그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부 예상치 못한 진실. 남편에게도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소통이 조금 어렵긴 했지만 심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항상 해맑게 웃었습니다. 밝은 모습만 보였기에 남편은 큰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 않았죠. 그냥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판정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한 장애, 중증 지적장애. 남편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심하게 나왔지? 아내는 원망했습니다. 왜 굳이 장애 판정을 받으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하기 싫었습니다. 포기하자고 했지만 남편이 2번이나 면사무소에 데려갔습니다. 창피해요. 이게 대물림 될 수도 있잖아요. 아내의 마음속 깊은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장애라는 낙인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남편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과연 잘한 걸까? 복지사는 아내를 딸처럼 키우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딸을 키워본 적도 없고 부인을 딸처럼 대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보시기에는 심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오부 숨겨진 빚의 진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아내가 요구르트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은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 달 목표 금액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일정 금액을 팔아야 수입이 생기는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아내는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재고가 계속 쌓였습니다. 배달만 하다가 지쳐버린 아내. 팔지 못한 요구르트들이 집에 쌓여갔습니다. 이거 그냥 먹어. 이것도 먹어. 남편에게 계속 요구르트를 주었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재고 때문에 생긴 빚을 아내가 혼자 감당하려 했다는 것을. 아내는 현금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아 재고 비용을 충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자는 계속 불어났고 빚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남편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다가 또는 독촉 전화를 받고서야 상황을 파악했죠.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었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은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많이 믿잖아. 믿는다고. 남편은 아내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 액수에 대한 개념이 없고 소통이 잘 안 되니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내도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싶었고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다만 숫자를 이해하지 못했고 빚이 늘어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전문가는 말합니다. 금전 관리는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 결정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신뢰와 현실적 대책, 2가지가 모두 필요한 순간입니다. 육부 버림받은 소녀. 그런데 왜 아내는 이렇게 불안하고 이해가 어려운 걸까요? 그 답은 더 깊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아내에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과거가 있었습니다. 넉넉한 환경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죠.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차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소녀는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삼촌이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보내줄게.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삼촌은 그녀를 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일해. 학교 대신 장사를 시킨 것입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더 끔찍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삼촌은 술을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어린 조카를 때리고 상처를 입혔죠. 정상적으로 일해서 번 돈도 삼촌이 모두 가져갔습니다. 뭐라도 먹어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손에 쥐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고픔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버림받았구나.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가족이라는 삼촌도 자신을 이용만 할 뿐, 부모복도 없고, 형제복도 없어. 이 생각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처음부터 버림받았어. 과거의 상처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떠날까봐, 또 버림받을까봐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보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이별과 상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또 떠나는 건 아닐까? 그 공포가 매일을 지배합니다. 전문가는 말합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평생을 따라갑니다. 특히 버림받았다는 느낌은 애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매일 3시간씩 기다리는 이유, 불안해하는 이유, 숫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그녀는 상처투성이었던 것입니다. 칠부 함께 걸어가는 길 아내를 딸처럼 키우세요. 복지사의 말이 남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딸을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부인을 딸처럼 대한다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밤마다 이 생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아내는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장애, 불안.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버거웠습니다. 왜 그런 사람과 결혼했어? 힘들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아내를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는 밝게 웃습니다. 해맑은 모습 뒤에 숨겨진 상처들. 남편은 그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폭력, 외도, 도박에 시달린 전 남편. 가족에게 버림받고 학대당한 어린 시절. 아내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더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소통이 어렵습니다. 돈 관리도 힘듭니다. 의심과 불안도 계속됩니다. 하지만 남편은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많이 믿잖아. 남편은 아내를 믿으려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해도 함께 가려 합니다. 그것이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는 말합니다. 배우자를 딸처럼 키운다는 말은 보호하고 가르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존중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돌봄이 아니라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지적장애가 있다고 해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서 행복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더 많은 이해와 인내가 필요할 뿐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고민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최선을 다합니다. 아내도 노력합니다. 불안하지만 남편을 믿으려 애씁니다. 에필로그 희망의 메시지. 완벽한 부부는 없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상처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매일 3시간씩 기다리던 아내. 그녀의 불안은 의부중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깊은 상처, 버림받았던 기억, 배신당했던 아픔. 그 모든 것이 현재의 불안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는 말합니다. 불안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극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전문적인 도움, 그리고 무엇보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넘어지고 일어서며, 울고 웃으며, 그렇게 함께 걸어갑니다. 모든 부부가 그렇듯이 당신 주변에도 이런 고통을 겪는 분이 있나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불안, 누군가의 의심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깊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려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함께 극복하려는 의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